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열의 기초 그리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열이라는 게 뭐냐? 수열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게 뭔지, 또 항이라는 용어도 새로 나오고요. 일반항, 그 다음에 AN,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호도 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준비학습 관련돼서 문제 풀어볼게요. 수를 나열을 할 때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 자, 1, 2, 그 다음 뭐 쓰고 싶냐면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일씩 커져가고 있죠. 예, 더하기 1, 더하기 1, 자,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1, 2, 4, 그 다음에 계속 2가 곱해져 가고 있네요. 그쵸? 예,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런 관계를 또 가지고 있더라. 자, 2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1부터 20까지가 되는 거죠.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부터 첫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 2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랬습니다. 1, 5, 9, 13, 17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함수값을 구할 수 있냐? x자리에 1, 2,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1에서의 함수값은 4 곱하기 1 빼기 1, 3이다. 2에서의 함수값은 4 곱하기 2 빼기 1, 7이다. 자, 3에서의 함수값은 4 곱하기 3 빼기 1, 1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에서의 함수값은 1의 제곱에다 5를 더하니까 6 나오겠죠? 2에서의 함수값은 2의 제곱에다가 5를 더해서 9가 나오겠죠? 3에서의 함수값은 3의 제곱에다가 5를 더해서 14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이 수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수열이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일종의 함수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 R인 그런 함수다 이겁니다. 그런 함수다. 그런 함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수열이란 함수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그런 함수다 그랬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그런 것처럼 자연수 집합 n에서 실수 집합 r로의 함수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된 그 상태로 생각한다면
1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야 되겠고, 자, 3에서의 함수값이 자, 있어야 되겠고, 땡땡땡 일반적으로 자연수 n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자, 특별히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1에서의 함수값을 표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2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3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n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자, 이거를 제1항이라고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첫째 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제2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둘째 항 이렇게 말을 하던가.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건 제3항이다 라고 말을 하던가 셋째 항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던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_n항을 한번 보면요. 제_n항 이걸 우리가 제_n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n번째 항, n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특별히 우리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함수였기 때문에 F1, F2, F3 그렇게 말을 하지만 특별히 정의역이 자연수이면 F1을 우리는 어떻게 제1항, 첫째 항, 그 다음에 F2, 2에서의 함수값을 자, 뭐라고 놓는다고요? 제2항, 둘째 항 이렇게 3에서의 함수값은 제3항, 셋째 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고 그 다음에 an이라고 되는 자연수 n에서의 함수값이죠. n째 항, 제_n항,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의 그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죠. 그래서 각각에 대응되는 이 함수값을 우리는 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 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자, 제1항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첫째 항 이렇게 얘기한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갖다가 F1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자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항이 되겠죠. 셋째 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표현 방법은 이렇게 나타내자 그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자, 제_n항을 보자. 자, 어떻게 된다고요? n번째 항이 되겠죠? n째 항이 되죠. 쓰기로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an 이렇게 쓰자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 n번째 항, 제_n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요 집합 안에다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수열을 간단히 나타낼 때 일반항 an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2n 더하기 3이다. 의미가 이해가나요? 자, 이럴 때 첫 번째 항은 뭐냐? n자리 1을 집어넣은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둘째 항은 뭐냐? n자리 2를 집어넣은 7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열 A에는 수열 A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다 이거죠. 5, 7, 그 다음 9, 11, 자, 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요 기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집합 기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 자, 집합 기호가 있는 것은 집합 기호 있는 것은 수들을 쭉 나열한 그걸 한꺼번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합 기호가 없이 그냥 쓰는 거는 그냥 일반항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다시 본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 콤마, 두 번째 항 콤마, 세 번째 항 콤마 이렇게 쭉 나타낸 이런 수열을 우리가 한꺼번에 집합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일반항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해볼게요. 2번만 해볼게요. 2번만. 자,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제4항까지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수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나타내어지는데 첫 번째 항 구해라 이거죠. n자리에 1을 넣어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항은 n자리에 2 넣어서 내가 구하면 되겠죠. 세 번째 항도 내가 n자리에 3을 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네 번째 항도 n자리에 4를 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 기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은 이 통째로를 다 한꺼번에 나타내는 거고 집합 기호 없이 쓰는 건 그냥 일반항만 나타내는 거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보기를 한번 볼게요. 수열 2n 더하기 3의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 구해라. 그러면 다른 문제가 되나요? 똑같은 얘기죠? 일반 항이 2n 더하기 3이기 때문에 n자리에 1 넣으면 5가 되고 2 넣으면 7이 되고 3 넣으면 9가 되고 4 넣으면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냐? 자, 다음에는 우리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자, 이제,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등차 수열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같다 이거죠. 자, 같습니다. 뭐가 같냐? 차이가 같은 거죠. 차이가. 자, 이렇게 차이가 같은 자, 수열, 수들을 나열한 거다. 차이가 같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공차의 뜻을 알 수 있냐. 이 공차는 공통의 차이란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냐.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공통의 차이. 자, 공차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공통의 차이. 자,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 되도록 만드는 가운데 항이다. 그 얘기예요.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금 현재 여기를 보세요. 1, 4, 7, 10, 13 땡땡땡 이런 수열을 한번 볼게요. 이런 수열. 자, 이 수열을 보니까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4고 셋째 항은 7이고 이렇게 되더라. 그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걸 보니까 항상 1에다가 3이 더해져서 4가 되고 4에다가 3이 더해져서 7이 되고 7에다가 3이 더해져서 10이 되고 자,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오히려 이쪽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를 봐라. 차이.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죠? 예. 자, 그랬더니 3이 나왔어요. 3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죠? 7에서 4를 뺀 거죠? 자, 그것도 3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뺐죠? 그 값도 3이다. 다 똑같이 3이다. 아, 그래서 차이가 지금 현재 같죠?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같은 그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자, 이렇게 되는 이 수열이 있는데 뭘 만족하냐?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것. 이 차이가 항상 같더라 이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것. 항상 같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쓰려면 n이 1, 2, 3 이렇게 내가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요런 타입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값이 다 똑같더라. 자, 그랬을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럴 때 수열에
A에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해가 가나요? 자, 아까 썼던 거 다시 쓸게요.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자, 어떤 수열.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자, 수열 AN. 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수열이 뭘 만족한다?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빼기 세 번째 항.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항상 똑같더라. 그 똑같은 걸 우리가 D라고 얘기할게요. 이때 이 D라고 하는 것은 자, 차이에서 앞머리 글자 D를 따갖고 온 겁니다. 항상 고정된 어떤 숫자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 수열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자, 이 수열을, 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요런 타입이 되고요.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자, 요런 타입이 되고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이런 타입이 되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여기에 일반적인 모습이 그래서 이렇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차이는 D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공차다. 공통의 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런 사실을 보이려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똑같냐? 3이면 3으로, 5면 5로. 자, 그 개념을 우리가 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수열은 예를 들어서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볼게요. 5, 2, 마이너스 1, 3씩 줄어들고 있죠? 3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항이 5고 공차가 공통의 차이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차이가 2분의 1이 나는 거죠. 2분의 1씩 계속 더해져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2분의 1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2분의 1을 더한 거다. 자, 공차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는 계속 2분의 1씩 더해주란 얘기예요. 자,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중 수열에서 등차 수열인 걸 찾고 그 공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차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자, 6에서 3을 뺐다. 9에서 6을 뺐다. 12에서 9를 뺐다. 15에서 12를 뺐다. 차이가 다 똑같이 3이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3분의 1은 6분의 2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6분의 4랑 똑같으니까 보면 분모는 똑같이 6인데 분자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점점 3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6분의 3이 되겠죠.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이 수열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는 이 수열을 우리가 볼 때, 자, 이 수열이 현재 지금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 다 똑같다는 얘기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것 다 똑같다고요.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뺀 것도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이걸 다 똑같은데 더하겠습니다. 더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이 있냐면 대각선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렇게. 남아있는 건 뭔가요? n번째 항에다 첫 번째 항을 뺀 것만 남아요. 자, 그럼 D를 몇 번 썼어요? 1일 때 한 번 쓰고요. 2일 때도 쓰고요. 3일 때도 쓰고요. n-1일 때도 썼어요. 그래서 AN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뒤에 n-1배에서 나온 거다. 엄청 중요합니다.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써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2다. 공차가 5다. 그렇게 표현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하냐. 2 더하기 n-1 곱하기 5 이렇게 표현이 되죠. 정리해 보세요. 5n-3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시 얘기해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항은 30이고요. 공차가 얼마예요? 계속 4씩 줄어들고 있죠? -4다 이거죠. -4.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D 써라. -4n 더하기 34가 바로 일반항이다. 이렇게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죠?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9다. 공차 D는 3이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의 n-1배 n은 1, 2, 3 자, 이런 형태가 일반항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합니다. -9 더하기 n-1 곱하기 3 정리하면 -3n -1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공차 D가 얼마예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라.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라. 자, -6이 나오죠? 첫 번째 항은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에 n-1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6n 더하기 9 이렇게 표현이 되죠. n은 자, 1, 2, 3 자연수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이 100이에요. 첫 번째 항이 100.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 이렇게 표현되니까 100에다가 n-1 d 자리에 -1을 넣어야 되겠죠. 정리합시다. -7n 더하기 107.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항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알고 싶은 것은 몇 번째 항이 51이 되겠니? K번째 항이 51이다 라고 만족하는 K를 내가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합니다. 7K는 넘기세요. 56 나옵니다. 아, K는 8이구나. K번째 항을 우리가 자 구하면 따라서 제 몇 번째 항이냐? 여덟 번째 항이 5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공차 d 자, 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제3항이란 어떻게 표현되냐? n자리에 3을 넣은 거죠. 첫 번째 항에다가 2d 자 더한 겁니다. 이 값이 11이란 얘기죠. 자, 아홉 번째 항 제9항은 a1에다가 8d 해야 나오는 값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제9항이 29라 했어요. 자, 이 두 개 연립해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연립하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식을 뺄게요. 6D가 18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D는 3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D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D자리에 자 3을 집어넣으면 A1에다가 2 곱하기 3 6을 더한 것이 11이야. 첫 번째 항은 5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d 3n 더하기 2가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5항은 자,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되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 뒤에 n-1배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제5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4d 더한 것이 자 8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8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7d 자 공차 뒤에 7배를 더한 것이 26이다 이겁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식을 뺄게요. 3D는 18이다. D가 6이란 얘기네요. 자, D가 6이면 A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6을 넣었어요. 자, 그것이 26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항은 26에서 42를 빼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네. 자, 따라서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정리해 봅시다. 6n-22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이건 여러분 몫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의 그
마지막 용어 등차 중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을 보세요. A, B, C 세 수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A, B, C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같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랑 같더라. 조건이 등차 수열이다. 그 조건을 줬으니까. 자, 근데 동류항이 있어요. 동류항이 있어서 B 넘기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즉,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랑 같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순서대로 등차수 이룰 때 ABC 사이의 관계는 뭐냐? 가운데 것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다. 자, 바로 이것이 알고 싶은 A와 B와 C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언제? ABC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자,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랑 같다. 바로 이것이 등차 중항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5가 된다. 그럼 1, 5, 9 나왔어요. 나머지 그냥 해볼 필요도 없겠죠. 4씩 더해져 가니까 당연히 자 제4항 B에 해당되는 건 13이 될 겁니다. A는 5가 되고요. 자, B는 13이 되네요.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그랬어요. 자, 이 등차 수열대 네모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랑 같다. 그래서 네모는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자, 그 다음은 네모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뒤에 네모의 2배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랑 같다. 자, 네모는 22다. 이렇게 표현되나요? 자, 마찬가지로 또 해봅시다. 자, 가운데 거의 2배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다. 그래서 가운데 거는 뭐가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자, 지금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요? 4씩 줄어들고 있겠죠? 공차 D는 마이너스 4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두 번째 네모의 2배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으로 표현된다. 자, 그럼 네모는 얼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공차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그랬어요.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2에다가 n-1 곱하기 3 정리할게요. 3n 마이너스 2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자, 여기 지금 이 수열을 보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3씩 자 줄어들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다가 어느 한순간 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자, 제 몇 번째 항이겠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제 n항이 양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어떻게 되냐? 8점 얼마가 되나요? 8점 얼마 자연수 n의 최소값은 9가 나오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여덟 번째 항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여덟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은 요 식에다가 8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으로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항은 뭐가 돼요? 3, 9, 27, 2가 되죠. 그쵸? 예.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여덟 번째 항까지 음수였다가 아홉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첫째 항이 101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6n 더하기 107. 자, 이것이 일반항이다. n은 자, 여기부터 쭉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자, 이 수열을 보자. 이 수열 AN을 보면 첫 번째 항은 101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항은 n자리에 2가 들어가서 어떻게 표현이 되죠? 여기서 또 6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95 이렇게 지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어요. 처음 그럼 어느 순간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될 경우가 있겠죠. 몇 번째 항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n 더하기 107이라고 하는 것이 음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을 찾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구합시다. 107. 자, 넘기면 6n. 넘기면 6분의 107. 자, 6분의 107이 대략 얼마죠? 6분의 107이 대략 봅시다. 6 곱하기 18 하면은 108이에요. 그쵸? 17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은 뭐부터냐? 18부터 우리가 잡아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17항. 제 17항이 얼마냐? 자, 17항을 집어넣으면 n자리에 17을 한번 넣어보세요. n자리에 17을 넣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7 더하기 107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 값이 5가 되겠네요. 그쵸? 네, 이 값이 5가 나옵니다. 그러면 18번째 항은 얼마가 되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9번째 항은 뭐가 되죠? 19번째 항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예.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에요. 18번째 항이고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여기 n은 아무 말이 없으면 자연수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2번째 항이 얼마 돼요? 12번째 항은 n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n자리에 12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항 더하기 33. 이 값이 이제 25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 첫 번째 항이 뭐다라고 준 거냐면 25 빼기 33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구나 라고 하고 준 거죠. 자,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8에다가 자, 계산한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근데 AN의 절대값 그랬어요. 절대값. 3n-11의 절대값. 자, 그러면 3n-11에다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이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니까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n자리 1 넣어볼게요. n자리 1 넣으면 절대값이니까 8이 되는 거죠. n자리 2 넣어볼게요. n자리 2 넣으면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 절대값 5가 되겠네요. 자, n자리에 3 넣을게요. 3 넣으면 2가 되겠네요. n자리에 4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n자리에 5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n자리에 6을 넣을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n자리에 7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뭐 보이나요? 자,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값 이 최소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 자, 네 번째 항이 되겠죠? 자, 우리가 뒤에 문제도 좀 더 있지만 등차 수열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는 한 이 정도 하면 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열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들어가는데요.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자,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뭐 관련된 문제, 자, 이걸 한 2번, 3번 정도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